어제는 이제 수입했죠. 가드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뭐 상황 점수했는데, 오늘은 탑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뭐 공격이나 이런 것들 볼 건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드 패스, 탑에 있던 사람이 쭉 앉아봐. 상대방의 가드를 그냥 뚫던지 탈출하든지 해서 상대방의 여기 상체를 제압을 하면 됩니다. 두 다리를 지나서 상체를 제압을 하면 되고, 똑같이 3초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3초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심판도 이제 3초를 유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심판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시합을 딱 갔을 때 내 매트가 있잖아요. 내 매트가 앞에 있어. 근데 이제 매트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판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심판마다 이게 3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앞에 매트 딱 보고 저 사람은 3초를 되게 늦게 주네, 아니면은 저거 거의 제압된 것 같은데 점수를 안 주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심판을 본다는 경우 했을 때는 패스를 하고 나서 이 어깨가 두 개 다가 완전히 매트에 닿지 않고, 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을 당기려고 하고 끝까지 몸을 말려고 이렇게 계속 하면요, 아직 점수를 안 줘요. 왜냐면은 아직 제압이 안 됐잖아요. 제압이란 말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든지 해야 되는데, 제압이 안 됐으니까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패스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직 제압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다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밑에서 가드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계속 내 가슴으로 당기려고 해야 되고, 계속 공간 안으로 넣어서 계속 이제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안 뺏깁니다. 3점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이제 패스할 때 마무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점수를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가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요 다리를 지나가면은 그냥 가드 패스예요. 근데 이게 제압이 되냐 안 되냐의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시합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여기서 제압을 못해서 다시 무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드 하시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드 패스에서 어드밴테이지는 아까처럼 3초 유지 못했을 때, 내가 상대한테 아까처럼 들어갔잖아요. 근데 3초 유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어드밴테이지 하나가 들어가고요. 어드밴테이지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갔는데 거의 패스할 뻔했는데 3초 유지 못한 것도 그거 어드밴테이지 받고, 아니면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상대방이 터틀 갈 때도, 이때도 어드밴테이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디펜스를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터틀로 가면은 어드밴테이지를 받는데, 이제 한 가지 예외적인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패스를 들어와서 이미 상대방의 가슴을 한번 찍던지 상대방의 가슴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터틀로 갔을 때는 터틀로 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어드밴테이지예요. 자, 근데 더블 언더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더블 언더는 내가 이렇게 들어서 상대를 터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가슴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때는 어드밴테이지가 안 들어갑니다. 내가 이때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싶으면 이 상태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 상태를 컨트롤하는 거는 뒤로 가야 돼요. 우리 스윕이나 테이크다운 했을 때 뒤에서 이제 3초 유지하면 점수 먹는 것처럼 여기를 유지를 해야 그 어드밴테이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블 언더에서 그냥 막 들어 올린다고 해서 다 주진 않고요. 해서 백으로 가서 컨트롤해야 어드밴테이지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미션은 제한적이고요. 앵클락 어제 설명했듯이 탑에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서브미션이. 그 다음에 다 똑같죠. 백 컨트롤. 탑에서도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밑에서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 패스가 안 된 상태에서도
여기서 굴러서 이런 식으로 백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의 이렇게 롤링하는 스타일의 백이 많아요. 왜냐면 롤링을 하지 않으면 상대 등이 매트에 닿아있기 때문에 내가 백을 잡으려면 상대 등이 매트에서 떨어지고 이 공간 안에 내가 몸이 붙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상대 다리를 걸고 롤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다리와 내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돌면 같이 따라 돌겠죠. 그럼 그때 뒷 공간이 열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뒷 공간이 열리고 이제 내가 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서도 이제 백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거 설명드렸고, 백 어드밴테이지는 어제 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누적 점수가 있죠. 어제 설명 안 드렸죠, 누적 점수. 누적 점수는 뭐냐면 한 동작을 했을 때 점수가 중복으로 쌓이는 거예요. 두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동작을 했을 때 점수가 쌓이는 건데, 어제 이제 스윕을 보시면은 스윕과 마운트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시저스 스윕을 했어요. 스윕을 하고 나서 마지막 포지션이 마운트면 스윕 2점을 주고 마운트 4점을 줍니다. 또 동시에 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을 못했어요. 컨트롤 못하고 이 사람이 무릎을 넣어서 싱글 레그 가드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스윕은 들어가고 마운트는 3초 유지를 못했으니까 어드밴테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점수가 2점 들어가고 어드밴테이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스윕과 백 컨트롤이 있습니다. 스윕이랑 백이랑 점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어제 설명했듯이 여기 있다가 상대 등 뒤로 가면은 2점이라고 했죠. 2점이죠. 근데 여기서 훅까지 넣었으면 4점이죠. 그래서 2점과 4점 동시에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룰을 안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는 두 개 다 뺏길 수 있으니까 무릎을 떼고 일어나서 백만 주든지, 아니면 그냥 스윕만 주고 백은 방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이제 동시에 먹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스윕과 백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어떤 자세냐면 완전히 엎드려 있는 자세. 이렇게 된 자세예요. 이렇게 된 자세는 마운트긴 한데 등에서 탔기 때문에 백 마운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훅이 들어가면은 백 컨트롤이라고 하고, 그래서 마운트, 백 마운트 누우면 마운트, 마운트고 방금은 백 마운트였죠. 마운트와 백 마운트는 무한대로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내가 마운트를 먹었어요. 4점 먹었어요. 근데 얘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막 돌았어. 그러면 4점이 또 들어가요. 여기서 또 돌았어. 4점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무리하게 이제 막 그냥 발버둥 치는 스타일로 하다 보면은 점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뭐 내가 스스로 굴리는 거는 점수가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의 탈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에만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윕이랑 이온벨리, 이것도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쏘에서 그렇습니다. 라쏘에서 스윕을 할 때 이쪽 무릎이 이제 상대방 배 위에 꽂혀 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은 스윕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스윕과 이온벨리 2점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자, 가드패스 누적 점수 볼게요. 가드패스 누적 점수는 가드패스 3점과 마운트 4점. 커터 마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다리 하나 물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드잖아요. 근데 가드 패스하는 과정에서 이걸 뺐어요. 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가드 패스도 했고 포지션도 마운트이기 때문에 3점과 4점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가드에서 내가 패스를 할 때 이렇게 찍었다면 패스도 했고 니온밸리도 찍었기 때문에 5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3점과 2점. 뭐 그렇다고 심판이 이렇게 점수는 주지 않고 먼저 들어간 것부터 줍니다. 3점, 그 다음에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있는
그 점수 매기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체크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이제 다 끝났는데 약간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스윕이랑 가드 패스를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윕이 무조건 뒤집어진다고 다 스윕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상체를 제압한다고 해서 다 가드 패스가 아니에요. 스윕은 뭐냐면 가드 패스도 그렇고 스윕도 그렇고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드라는 조건이에요. 가드라는 조건이 있어야 스윕이 완성이 되고, 가드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드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패스와 스윕은 내가 어떻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점수입니다. 근데 누적 점수를 보시면요, 마운트, 백컨트롤, 백마운트, 니온벨리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은 과정에 대한 점수가 아니고 마지막 포지션에 대한 점수예요. 자, 가드 패스는 행위에 대한 점수, 마운트나 니온벨리 이런 거는 백도 마찬가지고요. 백컨트롤도 마지막 그 포지션에 대한 점수예요. 자, 그래서 이게 누적 점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테이크다운을 했어요. 가드 패스는 행위에 대한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가드를 패스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업어치기로 테이크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딱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사이드 잡았잖아요. 네. 가드 패스 점수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내가 가드가 잡힌 적도 없고 상대의 가드를 패스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는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들어가고 테이크다운만 들어갑니다. 2점. 그래서 그냥 사이드 뺏기면 그냥 불리할 뿐이지 그 점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운트도 마찬가지죠. 마운트도 어떤 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장면만 보면은 바로 점수가 되냐 안 되냐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스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윕도 가드가 형성이 돼야지. 누워봐. 자, 내가 패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 가드를 안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뒤집어지면 점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유리한 포지션을 찾은 것 뿐이고 나는 그냥 탈출 당한 것 뿐이고 점수는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괜한 힘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왜 괜한 힘을 쓸 필요가 없냐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누워보세요. 자, 내가 아까 전에 패스를 했습니다. 아까 이 사람이 패스 안 당하려면 터틀로 도망을 갔죠. 자, 여기서 어드밴테이지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 동작에 대해서 어드밴테이지와 점수는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내가 패스에 대한 점수를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드밴테이지를 먹었잖아요, 대신. 근데 여기서 내가 상대를 다시 끌고 들어온다고 해서 3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드밴테이지를 줬다는 말은 상황이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끝난 이 자세 자체가 지금 가드가 아니거든요. 가드가 아니고 그냥 터틀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끌고 와서 다시 사이드를 잡는다고 해서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상대가 내 다리를 태클해서 넘긴다고 해도 이 사람도 점수가 없어요. 가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드가 아닌 상태에서 넘겨도 점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괜한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패스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가드에 자신 있으면 그냥 누워서 그냥 가드 해도 점수를 뺏긴 게 아니고 오히려 내한테 어드밴테이지가 들어가죠. 패스를 한 그 행위에 대한 어드밴테이지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다리가 잡혀서 넘어간다고 해도 점수 안 뺏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파링 하실 때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해를 하시고 움직이면은 굳이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집중할 수가 있겠죠. 내가 힘이 들어가서 점수를 얻어야 될 부분을 집중하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제 그렇습니다. 가드 패스와 스윕은 항상 가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